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주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재입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은 우리나라 경제, 더 나아가서는 국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2.0, 우리 주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역시나 저금리 그리고 약달러를 지향하는 정책입니다. 지난 9월 미국 같은 경우는 50bp B컷을 단행한 이후에 11월 25bp를 추가로 인하했죠. 국내 기준금리 역시나 25bp를 낮추면서 이에 발을 맞춰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진다면 국내 역시나 영향을 받아갈 텐데요. 다만 대선 승리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원달러 환율 1,400원대까지 돌파하면서 당분간은 금리 인하 전망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투자에 도움되는 다양한 정보들 준비했습니다. 같이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02-2128-8562번, 02-2128-8562번으로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모두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소통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신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면은요, 다양한 정보들과 소식들 보내드리니까요. 추가 부탁드리고요. 또 상담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생생하게 전문가가 소통 도와드린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 채팅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신 후에 접속하시면 되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시그널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첫 번째 시간은 부동산 이슈 시그널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미라클 팩토리의 전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부동산 낙찰 후에 필수 체크 포인트 짚어주신다고 하시는데 낙찰 너무 좋지만 또 짚어야 되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쉽게 네. 풀어주시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낙찰을 받고 미납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미납관리비 외에 또 다른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낙찰을 받으면 이렇게 장기수선 충당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점유자와 또 낙찰자 간에 어떤 분쟁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내가 낙찰을 받고 나서 점유자가 이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이런 사항이 됐을 때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기수선 충당금이 뭐냐?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장기수선 충당금이 어떤 건지를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알아야겠죠. 장기수선 충당금은 배관, 승강기 등 아파트 주요 시설을 수리 및 교체하거나 건물의 안전화 등 장래 수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매월 관리비에 포함해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장기수선 충당금의 의무자는
납부 의무자는 소유자지만 보통 아파트에 소유자가 살 수도 있지만 임차인이 거주를 하는 경우도 있죠. 뭐 전세든 월세든 거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소유자를 대신해서 납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매월 관리비에 포함돼서 징수가 되니까. 자,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 이사를 하겠죠. 이사할 때 임차인이 납부한 이 장기 수선 충당금 전액을 소유자가 지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매월 관리비에 내고 있었으니까 이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고 이사를 나갈 때 그 부분은 소유자가 지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낙찰을 받고 거기에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살고 있을 때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장기 수선 충당금 관련된 판례를 우리가 살펴볼게요. 판례를 보면 그러니까 임차인의 주장에 따르면 만약에 내가 낙찰받은 아파트에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을 때예요. 원고가 그러니까 임차인이죠. 전 소유자 대신 이 장기 수선 충당금을 부담함에 따라 이 발생한 전 소유자와의 장기 수선 충당금 반환 의무를 그러니까 이 매수인 낙찰자죠. 낙찰자가 그대로 승계한다는 것이나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인데 낙찰자는 이 사건에 주택 소유권 승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전 소유자가 그 주택에 관하여 임차인을 비롯한 타인에게 부담하던 채무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네, 이렇게 판결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의 내용을 보면 낙찰자는 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인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알고 우리가 명도를 할 때, 협의를 할 때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자, 또 하나 선수관리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선수관리비라고 또 있는데 이 선수관리비는 뭐냐? 관리사무소에서 2에서 3개월 정도의 관리비를 최초 입주자로부터 예치시키는 거예요. 예치시키는 건데 이게 매매를 할 때 매수인이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매도인, 파는 사람한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경매, 공매, 매수인, 그러니까 낙찰자죠. 경매든 공매든 낙찰자는 전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지급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명도는 정확하게 뭐 정답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얘기를 해서 협의가 좀 더 원활하게 된다고 그러면 협의를 해서 지급을 할 수도 있겠죠. 이 비용이 뭐 크지는 않을 거니까 이 비용 때문에 우리가 명도가 더 늦어지거나 어떤 협의가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이자 발생이 더 많으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사항을 보고 협의를 하시면 되겠죠. 협의 비용 지급 시에 선수 관리비 포함하여 지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명도비, 이사비를 주는 경우도 있죠. 물론 명도비를 준다, 이사비를 준다. 그거는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에요. 안 준다고 불법도 아니고. 하지만 그 명도비, 이사비를 줌으로써 조금 더 원활한 협의를 하는 거죠. 점유자도 그렇고 낙찰자도 그렇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명도비를 주는 건데 그 명도비 안에 이런 비용들을 포함을 시켜서 협의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명도를 해야 되겠죠. 부동산 경매는 명도를 해야 어떤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명도를 내가 어렵다고 느끼거나 명도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두렵다고 하면 어떻게 이 부분을 내가 해결할지 걱정이 되신다고 안 할 수는 없어요. 명도를 해서 그 소유자든 임차인을 내보내야 내가 들어가 살든 임대를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명도는 우리가 꼭 피하면 안 된다. 경매, 공매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명도를 할 때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죠. 만약에 임차인이 배당을 받는다. 그러면 낙찰자한테 명도 확인서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명도 확인서가 우리가 요구를 한다고 뭐 바로바로 줘야 될까요? 아니에요. 이 명도 확인서는 낙찰자한테 큰 어떤 무기가 되는 거니까 이 명도 확인서를 가지고 적절하게 잘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명도 확인서가 필요한 이유. 명도 확인서가
필요한 이유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죠. 이 명도확인서가 왜 필요한지를 우리는 이제 알아야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명도를 슬기롭게 할 수 있으니까요. 배당 기일에 임차인의 보증금 배당받기 위해서 거기 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받으려면 낙찰자의 이 명도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자, 매수인으로부터 낙찰자죠. 명도 확인서와 그리고 인감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이렇게 판례로 판결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도 확인서, 낙찰자의 인감 증명서, 그리고 명도 확인서에는 인감 증명서에 있는 도장이 찍혀야 됩니다. 그리고 배당 기일에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배당 기일이 몇 월 며칠 이렇게 법원에서 하는데 그날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날 명도 협의가 뭐 잘 안 돼서 그날 갈 수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 못 가면 돈을 못 받느냐? 그렇지는 않죠. 배당금은 공탁이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잉여금,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돈을 다 받아가고, 낙찰 대금에서 돈을 다 받아가고 남는 금액이 있겠죠. 이 배당 받는 경우 잉여금을 명도 확인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한테는 명도 확인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낙찰받은 물건이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이런 명도 확인서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임차인이 있을 때, 그러니까 임차인이 일부 배당을 받거나 전액 배당을 받거나 그럴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도 확인서 양식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뭐 명도 확인서가 정확하게 어떤 양식대로 있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내용들만 간략하게 들어가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나중에 명도 확인서를 내가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이 영상대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명도 확인서 보면 사건 번호 당연히 써야 되겠죠. 사건 번호 쓰시고 이름, 그다음에 주소 쓰고, 그다음에 위 사건에서 임차인은 임차 보증금에 따른 배당금을 받기 위해 매수인, 그러니까 낙찰자죠, 목적 부동산을 명도하였음을 확인한다. 그다음에 아까 낙찰자의 인감증명서 한 통 같이 첨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날짜 쓰시고, 매수인 낙찰자죠, 이름 쓰고, 인감 도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인감 도장은 인감 증명서에 찍힌 인감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다음에 연락처, 그다음에 어느 법원, 이렇게만 작성해서 전달을 해주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자, 그러면 명도 확인서는 언제 줘야 되냐? 거기 이제 임차인이 내가 나갈 거니까, 약속한 날짜에 나갈 거니까 먼저 명도 확인서를 줘라. 내가 배당기일 날 가서 돈을 받아야 되니까 먼저 줘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줘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명확하게 우리가 잘못 주게 되면 주도권을 뺏기기 때문에 명도 확인서는 언제 줘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명도를 해야 됩니다. 명도 확인서는 언제 줘야 되냐? 보증금 반환 의무와 명도 이전은 동시 이행 관계로 명도 이전과 동시에 지급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짐을 다 빼고 안에 짐이 없는지 확인하고 비밀번호 다 바꾸고 정확하게 다 명도가 됐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명도 확인서를 줘야 돼요. 다 확인하고요. 그런 거 확인 안 됐는데 먼저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2번 내용이 있죠. 임차인이 명도 이전 전에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저도 많이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원칙대로 하는 걸 추천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뭐 유두리 있게 하는 일도 있지만 이렇게 경매나 어떤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일들은 사실 원칙대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제일 깔끔해요. 명도 확인서에 매수인이 인감 도장으로 날인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감 증명서에 찍힌 인감 도장, 그걸로 날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수인의 인감 증명서도 함께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도 확인서, 인감 증명서, 그리고 명도 확인서에는 인감 증명서에 찍힌 인감 도장, 이렇게 찍어서 명도 확인서를 주시면 되고요. 명도 확인서 작성 방법은 아까 그 양식을 한번 보여드렸죠. 점유자하고 이제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겠죠. 이 협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합의서의 당사자, 뭐 매수인, 낙찰자, 점유자, 뭐 임차인이든 아니면 소유자일 수도 있겠죠.
인적사항과 서명,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명도비를 준다, 이사비를 준다 그러면 어떤 금액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사 날짜, 관리비를 다 처리한다, 관리비를 낙찰자가 내준다, 이런 내용들을 다 적어서 기타 협의사항까지 다 적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부를 작성해서 서명 날인 후에 도장을 찍은 후에 한 부씩 나눠 가지면 그러면 명도가 다 되는 겁니다. 명도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명도 합의서 이 양식을 가지고 충분히 내가 우위에 서서 명도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명도할 때 오늘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좀 슬기롭게 명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낙찰 후에 필수적으로 체크해봐야 할 포인트들 짚어주셨는데요. 3가지 정도 짚어주셨습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 또 이 선수관리비, 명도 확인서 짚어주셨고요. 특히나 장기 수선 충당금의 경우는 투자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해봐야 할 포인트가 되겠죠. 오늘 대표님이 굉장히 쉽게 풀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나는 고민사항이 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2128-8562번이고요. 저희 이어지는 시간 부동산 투자 시그널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경매 물건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대표님, 사실 강남구 부동산 시장 계속 좀 둔화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강남구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오늘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 강남 입성을 되게 하고 싶은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워낙 가격도 가격이고 이제 여러 상황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경매나 이런 물건들을 보고 내가 조금 지금 강남 다른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저도 관심이 갑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타경 104971번이고요. 매각기일은 11월 26일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수서 아파트예요. 6층 물건이고 대지가 13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대지가 큰 편이죠. 큰 편이고 건물 면적은 전용 18평이니까 한 24평 정도 된다. 이런 아파트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12억 7천에 이제 시작을 해서 한 번 유찰이 됐어요. 한 번 유찰이 돼서 한 10억 정도에까지 떨어진 물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속 이 물건 한번 살펴볼게요. 요즘에 이 재건축 이슈가 많죠. 특히나 이제 강남 쪽 이런 쪽에도 재건축 이슈가 많은데 오늘 살펴볼 이 수서 1단지가 작년부터 이런 재건축에 대한 이슈들이 꾸준히 나오는 곳이에요. 특히 일원동이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일원동에도 재건축 단지들이 정면 안전 진단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단지들이 지금 안전 진단 준비를 하고 있거나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경매 물건이 여기 이 아파트니까 내가 실거주를 하면서 추후에 재건축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미래 투자도 가능하겠다는 물건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우리 그 강남의 수요는 어떤 상황일까요? 올해는 24년도에 수요가 입주량이 좀 많았죠. 그렇지만 어차피 서울 공급량이 그렇듯이 25년부터는 계속 입주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올해 이제 입주가 어디가 많았냐? 개포동이죠. 예, 개포동이 입주가 많았기 때문에 아까 24년도에 입주가 그렇게 좀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년도에 이제 입주가 어느 평수가 많았는지를 보면 30평, 40평대가 가장 많았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입주가 점점 없죠.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평, 30평 요 평수가 가장 입주가 많았고 앞으로는 더 입주가 없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강남구 동별
요즘에 이제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보시죠. 요즘에 보면 뭐 대치동이나 뭐 개포동, 수서동 대부분 매매가는 다 빨간색이죠. 여기 반이 이제 매매가고 여기가 이제 전세가인데 대부분 다 빨간색이기 때문에 어떤 매매나 전세 이런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그 거래량, 뭐 시장 강도, 뭐 매매가들이 요즘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강남구는 지금 현재 매매도 상승을 하고 있고 전세도 좀 내려가고 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강남구 쪽 매매와 전세는 분위기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같은 이런 규제나 뭐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단지를 좀 볼게요. 이 단지는 720세대고 92년식이에요. 되게 오래됐죠. 그래서 재건축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특히나 용적률이 177%여서 재건축을 했을 때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 단지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경매 물건은 25평이에요. 그래서 방 3개, 화장실 1개로 되어 있고 요 평수는 총 144세대고 계단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됐으니까 계단식이겠죠. 등기부 현황을 좀 볼게요. 등기부 현황을 보면 요 근저당 2010년 9월 30날 요게 말소 기준 권리이고 이 밑으로는 다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권리상 크게 문제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매각 물건 문서서를 보면 최선 순위 설정 요 근저당이죠. 21년 12월 21일. 그렇지만 여기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20년 11월 20일. 이렇게 되면 먼저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들어왔으니까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죠. 하지만 이 배당 요구 종길 7월 8일까지 요 안에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증금 4억 8,500을 내가 배당을 받겠다. 전액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최저가가 한 10억 정도 되니까 최저가에 낙찰이 돼도 충분히 다 배당을 받겠죠. 이런 경우는 명도도 굉장히 쉽고 여기 임차인분은 낙찰자가 빨리 와서 대금 납부를 해야 이 보증금을 다 받으니까 낙찰자한테 호의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이 물건을 선택하시면 좋겠어요. 이 단지 사진들 보면 이게 딱 봐도 90년대에 지어진 이제 아파트로 이렇게 보이죠. 이게 새 아파트 느낌은 이제 안 나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 이제 실제 거래 사항들을 보면 매매는 2층이 저층이죠. 아까 우리 경매 물건은 저층은 아니에요. 24년도 8월 달에 12억 8천이 거래가 됐고 올해도 보면 11억 후반에서 12억 후반까지 이렇게 쭉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21년도 5월 달에 이 아파트가 15억까지 찍힌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최고가가 15억까지 갔는데 지금 경매 물건으로 따지면 10억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죠. 전세를 볼게요. 전세 같은 경우도 꾸준히 전세는 이제 잘 나가고 있는데 보통 이제 5억 중반에서 뭐 4억대, 보통 5억 중반, 초반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 거래도 꽤 많이 잘 되고 있다. 내가 이거 전세 투자를 하실 거면은 이 전세 금액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즘에 이 물건들 이제 얼마에 나와 있는지 매물도 봐야 되겠죠. 지금 12억 3천 중층부터 해서 지금 14억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매물도 한번 보시고 실제 이 매물들이 있는지 안에 내부도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시세 조사를 현장 가서 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는 요 딱 하나 있어요. 5억 5천. 5억 5천 14층 물건이 딱 한 건이 있습니다. 한 건. 144세대 중에 전세 매물이 딱 한 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좀 귀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전세는 금방 나가겠죠. 자, 이 아파트가 강남이긴 하지만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평당가가 조금 많이 떨어져요. 지금 한 4,900인데 여기 대청역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뭐 DH 자이 개포는 1억이 넘죠. 1억이 넘고 DH 포레센트도 8,400, 9,000.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평당 8천에서 1억까지 가는데 상대적으로 이 수서 1단지 아파트는 5천이 안 된다. 그러니까 좀 저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분명 이유는 있겠죠. 이 아파트가 요 단지들 여기 115동에서 121동이 일반 분양이고 여기는 다른 동은 다 임대 아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이런 동에 있는 아파트들보다는 좀 저평가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재건축이 나중에 다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상관없겠죠. 자, 그래서 입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입지는 사실 뭐 볼 것도 없어요. 예, 인근에 초등학교, 고등학교, 뭐 공원들 다 있고 그다음에 3호선 대청역이 있는데 걸어서는 조금 가기 힘들어요. 도보로 한 20분 걸릴 것 같아요. 한 1.45km 되니까. 그리고 이제 수서역까지도 여기 수서역이 이쪽에 아래쪽에 있는데 수서역까지 전철역으로 5분 정도 걸리죠. 이 수서역이 개발 호재가 많아요. 뭐 신세계백화점도 이점이 되고 공용주차장 부지도 개발이 되고 지금 GTX-A 또 경강선 또 예정이 돼 있고 수인분당선, 3호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수서역을 이용할 때 훨씬 더 이용할 수 있다면 좋은 입지가 될 수 있겠죠. 자, 학군을 좀 살펴볼게요. 환경하고 여기는 학군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등급이 S등급이에요. 그래서 학군은 굉장히 좋고 환경도 이 교육 요건 점수가 제일 높기 때문에 어떤 뭐 대치 쪽 학원가나 아니면 인근의 학원가에 이용하기가 굉장히 좋겠죠. 그러니까 아이들 학군 문제도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쪽에 보면 이렇게 학원가가 좀 계속 많이 있죠. 이쪽에 학원가가 있고 이렇게 또 개발들이 있어서 이쪽에는 추후에 지금도 사실 입지나 이런 거 좋지만 추후에는 더 많은 미래의 가치가 더 높아질 곳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물건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실거주하면서 추후에 재건축도 노려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그 가격대가 다른 강남구 이런 동에 있는 아파트보다 저렴하니까 이 기회에 내가 강남을 좀 아파트를 실거주 해보겠다, 투자를 해보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 경매 물건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입찰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투자 시그널에서는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아파트 경매 물건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강남구에 위치한 만큼 이 물건 가격대를 형성을 어떻게 흐름을 좀 형성했는지 살펴보니까 뭐 전세가부터 매매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그리고 있었는데요. 뭐 1차 유찰 이후에 이게 매도가 같은 경우는 10억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주변 시세가 최소 12억 원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계속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방송 계속 시청하시면서 나는 전문가 도움이 좀 더 필요하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2128-8562번입니다. 네, 저희 오늘 투자 시그널에서 많은 이야기들 좀 나눠봤는데요. 오늘 부동산 이슈부터 투자 시그널까지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전희수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난 후에도 문의 전화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습니다. 02-2128-8562번이고요.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소통 가능합니다. 토마토 집통 검색하신 후에 추가해 주시면 다양한 정보들과 소식들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에게 상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방송 중에도 생생하게 상담들, 고민들 해결해 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 채팅 참여 역시나 유튜브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토마토 집통 검색하신 후에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또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 가능하시니까요. 시청 후에 여러 소견들, 의견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